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비 오는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혹시 제 홈페이지나 혹은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대답이 없을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네, 떨리는 마음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시험 대비 시작할 때 혹은 학기 시작할 때 제가 매번 사자성어 하나하나를 이제 꼽습니다. 외대보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잡았던 게 지피지기,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전년도전 불광불급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최대한 미쳐 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임중도원이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수업을 진행할 때 내신 대비 대략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한 반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 한마디가 이제 학생들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생각하에 최대한 이제 수업 이렇게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번 설명의 쿼드라키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이미지가 어떠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분석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고, 두 번째, 최대한 학생 관리에 이제 포커싱해서 수업 진행하자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앞쪽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우리 학교 평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년부터 이렇게 평균이 이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점진적으로 22년 1학기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험 난이도는 19년 교과서 개정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특히 무엇보다 화학 파트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이도는 어디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화학 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 걱정하실 수 있는데 물리 파트의 계산 문항은 그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이제 배치된 이렇게 선으로 된 그래프가 이제 제 학생 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외대보고 3명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해서 전년도에 대략 135명 이렇게 마감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한 반 정도만 이제 운영을 계속 할 예정이고 이 학생들에서 최대한 집중 관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3년 1학기 이제 학교 평균은 89.5점이었고 1등급의 경우에는 93.7 그리고 2학기 1등급은 92.9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포지션을 보면 아마도 1학기 기말고사 혹은 2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높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학기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앞뒤로 나름 쉬운 이제 포지션을 갖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22년 기출 이제 전체 유형입니다. 보시면 기말고사하고 마찬가지 2학기 중간고사 이제 난이도 중짜리의 문제가 되게 많이 포지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학기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난이도는 우상향하나 특히 특이한 점은 2학기 기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가리키는 학생들의 재원생 전체 이제 성과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 연도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었다. 자, 23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포커싱하는 포인트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 사항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체감 난이도의 경우에 상에 해당되는 거고, 특히 1학기 기말 이제 최상에 해당되는 요 포지션이 바로 과목 혹은 그 교과 과정 자체가 바뀌어서 화학 파트가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여기 2학기 중간고사 역시 마찬가지 화학 파트의 빈도가 되게 높게 나왔고, 특이한 점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게 생명과 화학입니다. 생화학을 전공했는데 2학기 넘어가면서 저의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인원수는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이유는 생명과 화학, 죄송합니다. 생명과 지구과학에 대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선호도의 경우에는 아마도 1학기 중간고사 물리 파트, 즉 역학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 걱정하셔서 나름 물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선호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저에 대한 선택 빈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여기 보시면 100점 한 명 나왔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나름 공부를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전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아무래도 이제 100점 쪽으로 다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1등급이나 혹은 등급이 두 등급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00점 학생의 경우에는 문과 학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점 학생은 문과 학생이었다. 그리고 전체 이제 100점을 맞는 빈도수도 역시 문과형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영재고 분명히 준비하셨을 거고 혹은 선행 현재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내신과 그렇죠? 선행은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을 준비할 때는 꼼꼼히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전체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
선행의 경우에는 대표 문항에 대한 풀이가 결국은 학생의 성적을 결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의 경우에는 학교에 최대한 맞춰서 수업 진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역시 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최대한 포커싱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대략 100점 13명 나왔고 오류 문제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인원 전체 증가했는데, 포인트는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수능 모의고사형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외대부고 내신 기출 포인트로 커다랗게 4가지를 잡았습니다. 1번 수능 모의고사 EBS 연계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외대부고 설명회 총 4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하던 멘트를 사실 날렸죠. EBS가 굉장히 중요하다를 이야기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고, 학교 부교재는 하이탑으로 다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걱정을 하죠. 그러나 저희 그 교재의 기본 골격은 하이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 EBS는 저는 이제 놓치지 않을 생각이고, 전체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연계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1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쉽습니다. 이 멘트가 저한테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1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현재 대략 4개년의 이제 기출을 확인했을 경우 난이도는 굉장히 쉽다. 단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각 소단원의 연계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나름 뭐 A등급을 받거나 혹은 과학을 잘한다는 친구는 시험 대비 때의 컨디션 혹은 그때의 이제 암기력으로 이렇게 버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후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외대부고 시험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단원을 베이스로 3단원 연계되고 1단원을 베이스로 4단원 연계됩니다. 2단원을 베이스로 3단원이 연결되고 2단원을 베이스로 4단원이 연결된다. 즉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 대비 수능 킬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 대비 수능 킬러가 나오지 않는다. 최근에 대략 한 4개년도에 이제 학교 기출을 보면 그 중에서 수능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은 아마도 2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험 대비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가 이 문제를 풀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걸 맞췄다 못 맞췄다로 자기 만족하지 말고 학교 기출에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연계성은 매우 강해질 거고 그 양은 2학기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우리 학생들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외대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절대 포기하지 마. 그리고 지금 방학 특강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학 특강 대략 한 8회차 진행됐는데 이미 줄은 다 서져 있죠. 그래서 본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느끼고 있죠. 그런데 학생들이 나름 이 학교의 시험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할 수 있고 나름 시험 대비 때 단기 집중을 하면 최대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올해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가장 집중했던 포인트가 바로 2번에 해당됩니다. 시중에는 외대부고를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외대부고 19년 기출부터 나와 있는 모든 기출 문항에 대한 해설과 난이도, 기타 등등을 다 점검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즉 강사가 생각하는 난이도 상과 학생이 풀었을 때의 체감 난이도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체감 난이도를 확인하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답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그리고 개념에 대한 재정리를 하고자 노력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 문항에 대한 해설을 다 작업을 했고 우리 학교에 맞춰서 포인트를 작성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번은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강조했던 요소, 그리고 이미 저희 이제 두각학원에 문의를 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물리나 화학 필기본을 받으셨을 겁니다. 다른 통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일례로 화학 파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속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칼리 금속에 나름 치우칩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그러나 우리 학교의 경우 할로젠 원소를 되게 사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할로젠 원소를 되게 사랑한다. 이유가 뭘까요? 하이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EBS에 있습니다. 다른 교재는 있을까요? 거의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각 학교에 맞는 이제 필기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면 안 믿으시겠지만 저에게 혹은 저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각 반의 필기가 다 날라옵니다. 그걸 총취합해서 다음 주 수업에 바로 반영해서 일례로 A반, B반, C반이 있다면 A반의 진도가 물리 나갈 수 있고 화학 나갈 수 있고 생명 나갈 수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학교 수업보다 학교 수업을 먼저 듣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 수업보다 학교 수업을 먼저 듣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최근에 이제 서술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부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이탑을 결정했다는 건 아마도 서술형의 포인트가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연계성이 되게 높다. 두 번째, 우리 학교 기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학교 기출이 거의 매번 나오는 형태가 있다. 세 번째, 학교 필기를 무시하는 그 학생, 즉 선행만 믿고 나름 이제 영적을 준비하거나 혹은 기타 등등을 준비했던 그 학생들은 100% 시험에서 망할 거다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죄송합니다. 여튼 그렇게 왔고, 이 부분은 여튼 최대한 관리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서술형의 빈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방금 PT를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저 인간은 계속 반복하네. 네, 맞습니다. 전 수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학교의 시험 유형은 커다랗게 4가지 혹은 3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개념 유형이 있고 심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자료 해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학교의 포지션은 일례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뭐 민사 하나 혹은 중동 이렇게 휘문 정도의 학교, 즉 자사고 계열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동의 경우에는 수능 자료 해석으로 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수능 자료 해석보다는 심화 유형 쪽으로 좀 포커싱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선지를 바꾸거나 혹은 자료 해석의 포인트를 바꾸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게 제가 23년에 속된 말로 대박을 쳤던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학교 1학기 중간고사의 문항입니다.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 1번이 통합과 1등급 만들기 페이지 14페이지 28번에 나왔다를 확인했습니다. 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자, 5번의 경우에 통합과학 셀파 문제편 페이지 4번에 2번이 4페이지에 2번이 변형됐다. 되셨죠? 그래서 모든 학교 기출에 대한 이제 유형이나 혹은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하는 건 제 본 교재 주간지 혹은 테스트 기타 등등 직보 자료에서 얼마나 적중을 했나를 홍보함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교재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및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기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이크오버 직보 자료의 경우에는 시중 5종 출판사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만 모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디가 많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교 죄송합니다. 모의고사 유형에서 되게 많이 빈출됐다라고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제 총 정리한 즉 19년부터 23년까지의 모든 문항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이제 뭐 생각과 똑같이 운동량과 충격량, 그렇죠? 그리고 중력과 운동, 즉 역학이나 화학 파트의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적어도 눈비 오는 이 시기에 여기까지 오신 부모님들의 목표가 그렇죠? 2등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100점을 받기를 바라실 건데 그렇다면 제 얘기에 꼭 경청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물리보다 그 다음 파트로 나왔던 게 어떤 거죠? 지구과학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 그 다음 뭐죠? 생명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지구과학입니다. 그리고 뭐죠? 생명입니다. 그리고 뭐죠? 생명입니다. 학교마다 출제 빈도는 분명히 다르고 각 선생님들이 전공하신 포인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구과학 전공했고 그리고 나름 대학교의 경우에 혹은 대학원에서 생명화학 파트를 이제 전공했고 연구소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포인트들을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각 영역에 어떤 게 더 특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빈출된 포인트가 화학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들리시나요? 네, 화학이 없죠. 네, 화학이 없죠. 좀 걱정이 돼서 안 들리시나 싶어서. 화학이 없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학이 없어요. 그럼 화학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여기 있죠. 그렇죠?
주기율표하고 이온결합, 공유결합. 근데 제가 뭐라고 적혀놨죠? 변별력. 그 말이 뭐죠? 난이도가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화학 파트의 난이도는 분명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킬러 문항에 대해서 정리할 거는 현재 역학보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화학 파트에 집중해야 된다. 부탁드릴게요. 화학 파트에 집중해야 된다. 아이가 현재 공부해야 될 건 뭐죠? 교과서 읽어야 됩니다. 하이탑 읽어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책 하이탑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탑 가장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죠? 줄글로 돼 있어서 남학생들이 안 읽습니다. 절대. 그렇죠? 그건 같이 읽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 뭐 내신이니까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 특이 문제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 영상을 다 미리 찍었고 제가 아는 바 만약에 안 보셨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왜? 1학기 시험 분석 혹은 그 전년도 시험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 그 조회 건수가 700건이 넘었습니다. 외대부고 전교생이 700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봤고 혹은 학부모님들은 봤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포인트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튜브를 검색하시라.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빅뱅 우주론과 중력 시스템 그리고 각각 탄소화물이라고 이렇게 문항이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특이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죠? 다 줄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해석이나 독해력이 되게 뛰어나야 된다. 두 번째, 이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낚시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낚시 문제가 아니죠. 정확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문항에 대해서 변형을 많이 합니다. 언제? 1학기 중간고사에만. 뒤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만 이렇게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 파트가 이제 제 전공입니다. 센트럴 도그마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생명 2의 포인트죠. 그래서 학교의 수업 자체를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번 시험 대비에 있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하고 혹은 학교 성적을 최대한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그 자료에 해당됩니다. 자, 보시면 학교 기출이 절대 컬러로 나올 수 없음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학교 기출이랍니다. 이게 뭐죠? 각각의 출처를 다 찾았다. 그리고 그 출처에 대해 맞는 정확한 그림을 이제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보시면 이제 한 네 분의 이제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입니다. 여튼 네, 열심히 하고 있다. 저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요 해설 역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이거 분필 써야 되는데 여튼 학교 시험 문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출처됐던 학교 유사 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써야 되는데 저 여기다 잠깐 쓰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송이라고 이야기하면 포인트는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해당 내용은 통합과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생명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수송이라는 건 수동 수송이라는 애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능동 수송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능동 수송이라는 건 ATP를 사용하죠. 아파트 아닙니다. ATP를 사용한다. 두 번째, 수동 수송에는 확산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삼투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확산이 포인트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주저주저 떠드냐. 통합과학의 포지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추. 우리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ATP.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제 확장되어서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 포지션을 보면 이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신기하게도 정답률을 적어줍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찍었던 문항 대략 95.3%가 이렇게 찍었고 4.7%가 이제 오답이 나온 거죠. 이제 이런 애를 이제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네, 다음 보시면 관리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대비에 대해서 전체 포인트를 두는 건 대략 4.5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날짜 결정된 거 아시죠? 4월 18일로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여튼 고난이도 파트에 대해서 먼저 수업 진행하고 클리닉에 집중할 거다. 두 번째, 누적 테스트는 결과치 받아보신 분들에 대한 이제 만족도가 나름 높은 편에 해당되는 거고, 실전 모의고사는 학교 모의고사와 되게 유사하게 만들 예정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이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시험 분석에 대해서 당일 시험 끝나자마자 1시간 내 문자 갈 거고,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시험 분석 영상 올라올 겁니다. 좀 목숨을 걸겠습니다. 되셨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왼쪽에 본 교재 가운데가 시그니처라는 이제 학교 기출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테이크오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5종 출판사죠. 그래서 이게 몇
몇 문항이 맞췄다를 보지 마시고 색깔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각각 나오는 빈도수가 다시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전체 정리하고 학교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각 소단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꼭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대비는 대략 1891문항 정도 문제를 풀 예정이다. 그리고 이 문항이 다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키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 단답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 최대한 정량화해서 정리한 문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간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기출을 항상 먼저 실어서 수업 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주자에 많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 복습한다. 서술형 마찬가지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저희 조교생 대략 40명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교 선생님들은 학생 하나하나를 이제 오답률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단순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테스트 진행함에 있어서 테스트 1회 제출제, 2회 제출제 정답률 55%.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했던 모든 시험에 대한 정답률은 다 나오고 그리고 각각 문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많이 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결국 후 수업에 그 다음 주 수업에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게 데일리 계획에 해당되는 거죠. 보통 누적 테스트 진행하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과제 검사 중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수업과 동시에 학부모님께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리뷰 수업을 반드시 합니다. 전 복습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복습하고요. 당일날 수업했던 내용 계속 이렇게 복습을 진행한다. 그래서 어려운 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고 문제 유형 정리하는 게 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클리닉이나 개인 피드백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결과치에 해당되는데 작년에 또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건 제가 연구원 나오면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앱스트랙이라는 걸 쓰는데 그거에서 착안해서 주차별로 테스트를 봄에 있어서 정확히 무슨 문제 어떻게 보겠다라는 걸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는 총 5문항 나왔고 시그니처에서 6문항 그리고 EBS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3문항 나왔고 이 시험의 난이도와 혹은 방향성은 이렇다라고 테스트 이전에 미리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클리닉 오게 되면 이제 강사 소견까지 포함해서 학생이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 보시면 이게 단위 시간 동안 이제 클리닉 진행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흔히 토요일의 경우에는 외대부고 2학년 학생들 대략 한 15명 정도가 이제 계속 꾸준히 클리닉하고 있고 오후 타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평균 한 30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클리닉을 진행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보내실 거면 클리닉을 꼭 참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본인 시간 날 때 이제 클리닉 오면 나름 1대1 조교 클리닉 하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 케어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초과가 떠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저는 끝까지 동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겠다. 두 번째, 학생보다 반드시 치열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왔고 이미 24년을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재 마찬가지로 리밸런싱 했고 교재 표지 다시 한번 정리했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 혹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다시 각색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학교 기출 분석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외대부고만큼은 저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외대부고 통합과학은 분석의 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 생각하고 아닙니다. 우주 최고입니다. 우주 최고고. 자, 그리고 도표 그림 그래프에 대한 이제 해석은 확실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수업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이제 만족도 이제 수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 뭐라고 적혀있죠? 학교별 맞춤형 강의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다음에 클리닉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상담이나 전화 상담에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3일 날 개강하고요. 3월 10일의 경우에는 기출 1회 이제 무료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클리닉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외대부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예약을 하고 있고 이 홈페이지는 이와 같습니다. 되셨죠? 네. 쟤는 뭐지? 네. 이 학생들 이번 방학 특강 때 1등 했던 친구들에게 이제 티셔츠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학생들이 원하는 거 다 할 예정이다. 전년도 선배들의 모습인 거고요. 이렇게
항상 그 마음, 부모님 그 마음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하고 설명해 오셨는데 항상 이 앞에서 보면은 되게 그 이렇게 인상을 많이 쓰세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저 인간이 뭐라고 떠들던 여튼 비교 분석하시는 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헤쳐나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보내실 겁니다. 아마도 반드시 보내실 겁니다. 아니요, 일단 등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생명이 단축되는 그 아름다운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